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이 지나고 무더운 초여름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해피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첫 소식입니다. 연일 황사와 미세먼지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신선한 공기를 따라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맑은 이슬과 신선한 공기로 마음까지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평창의 명소, 바로 봉평 허브나라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봉평면 흥정계곡에 자리한 허브나라는 1993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 관광농원입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는 이곳은 동식물이 서식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20선, 숲과 문화생태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허브나라는 약 10,000평의 밭에 100여 종 이상의 허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각 허브의 용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허브 가든을 중심으로 코티지 가든, 섹스피어 가든, 나비 가든, 어린이 가든 등 주제를 달리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외에서 허브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겨울에는 유리 온실을 마련해 사계절 내내 허브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허브나라 농원은 사시사철 계속 꽃이 필 수 있는 농원으로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농장팀 또 이제 서비스팀 이런 파트별로 다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꽃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 시설도 그렇고 항상 계속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손님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와봤는데 우리 아기도 지금 가족끼리 외출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뜻깊고요. 얘기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또 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아기도 커가면서 자주 놀러 오게 될 것 같아요. 허브나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터키 갤러리를 개관해 터키의 문화와 민속 공예품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터키 전통 음식 시연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야외 음악당에서는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도 개최됩니다. 싱그러운 허브농원을 배경으로 가족과 연인을 위한 자연음악회를 열고 있는데요.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져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똑같은 게 머물지 않고 어떤 문화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접목해서 지금 보여주고 또 즐기고 그다음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평 허브나라 농원은 지친 도시인의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소가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향긋한 허브향은 우리 마음까지 정화시켜줍니다. 답답한 일상과 도심에서 벗어난 봉평 허브나라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30일 평창군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과 군인 등도 단체로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평창시내 일원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정치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평창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시장과 시가지 상가 상인들을 찾아 공명선거 홍보 유인물을 직접 나눠주며 깨끗한 선거와 투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은미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거 운동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유권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하는 노력으로 선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달 27일 보건의료원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 관련 교육,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연계와 의료 지원,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보건의료원 의료진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사진 전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되기 서명운동, 홍보 물품 배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부모 자녀 교육을 열었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 평창 지원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한화리조트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의 재능 기부로 결혼 이민자와 자녀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풍선과 석고아트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4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화리조트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도 합동 돌잔치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화체험과 다문화 유리왕 선발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광수 센터장은 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달 27일 한국토지주택박물관 주최로 평창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가옥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정해진 지역이나 제한된 전시 공간의 고정적인 박물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과 다른 점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과 학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평창군 봉평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영 기법과 마케팅, 그리고 고객 대응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8일 봉평 면사무소에서는 봉평 전통시장 상인대학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양희봉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장을 학장으로 모시고 약 10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상인들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봉평 프로젝트라 그래서 초록 동그라미 그 봉평장이 지난 4월 27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그 후 이제 그 올림픽 대비도 해야겠고요. 또 우리 저 봉평 그 효성문화재 또 저 축제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야겠노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상인대학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평 전통시장 상인대학은 앞으로 주 2회 2시간씩 총 20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고객관리 및 판매 기법, 상품의 진열 등 실제 영업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예, 우리 그 상인들은 이렇게 이제 교육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유통 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식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라든지, 점포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점포의 디스플레이, 점포 뭐 이렇게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인이 운영하는 전통장의 상점들은 대형 점포에 비해 경영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은 상인의 점포 경영 능력을 개발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 기법, 그리고 상인들 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인대학에 와서 이제 뭐 우리들의 생각을 너무 고정적으로 가졌던 그냥 여지껏 살았던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변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평 전통시장은 최근 문화와 전통을 살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평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유명한데요. 이 특색을 살려 봉평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 메밀주머니 기념품을 제공하고 메밀을 활용한 호떡, 볶음면, 붓구미 등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겨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장이라는 시장 본래의 기능을 구현하고 고유의 전통과 색깔을 돋보이게 해 시장 및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상인대학 입학을 계기로 봉평 전통시장이 자체 경쟁력을 개발하고 선진 상인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봉평면 주민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겠습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은 제12차 생물 다양성 총회가 개최되는 알펜시아 일원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9월 준공 완료되는 생태 탐방로는 알펜시아 주변의 12.7km의 등산로와 연결돼 고산지대의 다양한 생물과 자연 풍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평창군은 관내 18개 농어촌 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시설안전 추가 보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보안 점검 완료 이후에는 행정처분 기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과 지역별 책임관리반 등을 구성해 이달부터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농촌 지역의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동력 운반차에 45대, 비료 살포기 40대, 농작업 깔개의자 2,300개, 수확용 앞치마 500벌 등 농작업에 필요한 물품이 보급됐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